안녕하세요. 수많은 운동 방법과 운동 상식을 공부를 통한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아닌 건 아니라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한 넥스레벨의 김현욱입니다. 헬스 관련된 유튜브들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다들 아시는 쉬운 내용이나 모두가 아는 그런 내용 말고 운동하면서 한 번쯤은 왜? 라고 궁금해했을 법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헬스인들이라면 정말 많이 하는 데드리프트가 과연 광배근 운동인가 하체 운동인가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과부터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과학적 이론으로 데드리프트가 광배근 운동이 아니라는 확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을 하기 위한 모멘트암이 너무 작습니다. 모멘트암, 모멘트팔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모멘트암, 모멘트팔은 우리가 헬린이에서 벗어나서 넥스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 언제까지고 헬린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멘트암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은 대부분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열심히 운동하는 사지의 골격근, 그 골격근이 움직이는 우리의 팔과 다리는 모두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모멘트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모멘트암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봤을 이 발통 운동, 이 바벨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제가 바벨컬 하는 팔을 그려봤습니다. 퀴즈입니다. 우리가 바벨컬을 하는 동안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디서 가장 무거울까요? 네, 모두 아실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신기하죠? 바벨의 무게는 중간에 변하지 않는데 왜 3번에서 가장 무겁게 되는 것일까요? 바벨의 무게가 변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모멘트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모멘트암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들고 있는 무게에서부터 회전축까지의 가로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모멘트암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동작에서는 모멘트암이 3번보다는 짧게 되고 4번 동작도 마찬가지로 3번보다는 모멘트암이 짧게 되고 1번에서는 모멘트암이 빵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1번에서 운동이 되나요? 1번에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쉬게 되는 거죠. 쉬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멘트암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모멘트암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다면 그 다음은 토크입니다. 토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얘기한 토크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크라고 하는 것은 회전 힘을 얘기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토크라고 하는 회전 힘은 무게와 모멘트암을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 팔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팔꿈치를 다 펴고 있어서 팔꿈치와 무게의 가로 거리가 빵이게 되면 토크는 0이 되는 거죠. 5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있더라도 모멘트암이 없으면 그 무게는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데드리프트를 하는 아주 귀여운 친구를 그려놨습니다. 바벨이 100kg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바벨이 아무리 100kg여도 회전축에서부터 이 100kg의 바벨이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즉 가로 거리가 없게 되면, 다시 말해서 모멘트암이 없게 되면 광배근은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광배근이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되려면 이 바벨을 이런 식으로 당겨서 이 회전축에서부터 이 바벨까지의 모멘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리프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데드리프트 할 때는 발을 내 정강이 또는 몸 쪽으로
가깝게 끌어와야 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의 위치가 옮기게 되면서 모멘텀이 생겨서 광배근이 운동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기에는 모멘텀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몇 센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광배근을 운동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도 몰라,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이 맞아 라고 하실 거라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덤벨을 들고 차렷한 상태에서 나 침배상한급 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바벨 컬 할 때 팔을 쭉 펴고 팔을 편안하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나 지금 이두 운동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 즉 들어서 회전축과 무게의 거리를 만들어야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무게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생겨야 운동이 되고 부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데드리프트 마찬가지입니다. 100kg든 200kg든 아무리 무겁더라도 들어 올리지 않으면, 즉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운동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드리프트가 광배근 운동이 아닌 두 번째 이유,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동안 광배근의 길이는 분명히 늘어나고 짧아지지만 첫 번째 이유에서 말했다시피 외적 토크가 없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우리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만들어지는 등척성 운동은 근육 운동이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유튜브에서 데드리프트를 보여준다고 우통을 까고 보여주면서 내려갔을 때 광배근의 선명함이 더 도드라지고 올라왔을 때는 그 선명함이 없어지는 걸 보여주면서 자,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냐고 라고 말했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뼈와 뼈가 멀어지면 근육의 이완이라고 했고 뼈와 뼈가 가까워지면 수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서 있을 때의 상완골과 골반의 각도가 30도, 그리고 내려갔을 때 상완골과 몸통의 각도가 90도가 되면서 근육이 멀어지는 것은 분명히 근육의 이완이 맞고 간격이 작아지는 것은 근육의 수축이 맞기 때문에 이거 근육의 운동 아니냐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광배근이 선명해졌던 것은 분명히 광배근의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배근에 대한 외적 토크를 만들지 못해요, 데드리프트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적 토크와 외적 토크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른팔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 오른손에 커다란 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적 토크라고 하는 거는 내 아래팔을 근육이 잡아당기려는 회전 힘을 얘기합니다. 내적 토크.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그 물체가 우리 팔을 아래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그 힘을 외적 토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외적 토크, 즉 공 같은 것이 없을 때 내적 토크만 발휘되는 것을 운동이라고 보통 하지 않아요. 아까 드렸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바벨과 이 어깨라는 회전축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게 돼요. 즉 외적 토크를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외적 토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숙여져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더라도 외적 토크가 없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발을 내 정강이 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드는 동작을 하게 돼서 상완골이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도 그것은 운동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것은 모멘텀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는 근육 운동되기에는 너무 적은 무게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근육 길이가 늘어나고 짧아지는 것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고 근육의 길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성장을 만들 때는 등장성 운동을 하죠. 등척성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겠다. 또는 우리가 바벨을 몸쪽에 가까이 붙여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광배근 운동이다 라는 것은 내가 알통, 즉 이두근을 키우고 싶어서 무거운 바벨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데드리프트가 광배근 운동이 아니다라는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나는 광배근의 느낌이 오는데 그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발을 내 정강에 가까이 붙여서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한 그런 등척성 토크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배근은 부가적으로 이 후면 사슬이라고 하는 그런 힘체계에서 이 몸통을 제껴주는, 즉 트렁크를 익스텐션시키는 토크를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광배근은 후면사슬이라고 하는 우리가 힘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체계를 담당하는 큰 근육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트렁크를 익스텐션 시키는 토크는 척추기립근을 포함한 여러가지 몸통을 익스텐션 시키는 근육의 20분의 1 정도의 힘밖에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광배근이 몸통을 제끼는 동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밌게 한번 알아볼 건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팔의 길이도 다르고 다리의 길이도 다르지만 몸통의 길이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보면 이 친구는 몸통이 굉장히 길고 이 친구는 몸통의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바벨을 우리 몸통에 가까이 붙이는 동작을 했을 때 이 친구는 바가 많이 이동을 해서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광배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친구는 몸통의 길이가 짧아서 이미 바벨이 정강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 친구는 광배근에 자극은 오지 않을 것이고, 이 친구는 광배근에 자극이 올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아니 나는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왜 광배근에 느낌이 오는 것이냐, 이런 이유겠죠. 상체가 길어서 발을 내 정강이에 가깝게 붙이려고 이 발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고 모멘텀이 생기면서 광배근의 등척성 운동으로 자극이 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배근이 몸통을 일으키는 아주 부가적인 힘을 만들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에서 광배근의 느낌은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이 될 수 없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광배근 운동이 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과학적 이유를 말씀드리고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제 결론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헬스인들이 더 효과적인 운동, 더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넥스레벨의 김현욱이었습니다.